일단 거기 이제 기체 압력과 부피에서 첫 번째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느껴볼 수 있는 그죠? 물체나 또는 뭐 액체들의 압력, 그죠? 단위 접촉 면적에 그지? 누르는 힘, 이 단위 면적당 얼마의 힘을 분산해서 눌림을 당하고 있는지를 계산해 본 거죠. 그래서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는 뭐분의 뭐야? 접촉 면적, 그죠? 건널비. 네, 접촉하는 면적. 부피 아니야. 건널비 아래. 가로 곱하기 세로, 그죠? 건널비 분의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 그죠? 무게의 질량 아니다, 얘들아. 오케이? 무게는 어보로 나타내. 뉴턴으로 나타내. 혹시 1학년 아마 여기 이제 2학기 거 단원에서 힘을 배울 거거든? 힘과 여러 가지 운동을 배울 건데 그 힘에서 중력을 배울 거야. 혹시 여러분 몸무게 알죠? 여러분의 몸무게는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의 몸에 여러 세포도 있을 거예요. 생물체로 따지면 세포. 근데 그 세포도 여러 이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를 들으면서 공부를 배우게 되면 원자라고 하는 걸 배워. 원소나 원자. 그런 원소나 원자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물질을 만들어. 근데 그런 입자들이 막 쌓여 있잖아. 그치? 세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세포가 여러 개가 모여 있으니까. 근데 그 입자 하나하나도 양을 갖고 있겠지. 질량. 양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무게라는 건 그 최종적인 내 세포들 또는 내 지방세포들 아니면 등등등 뭐 근육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 입자, 양만큼 있을 건데 그 양 입자가 받는 지구 중심이 당기는 중력의 크기야. 그게 몸무게야, 몸무게.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초등학교 때 배웠을지도 모르겠지만 중력은 일종의 양만큼을, 그 특정한 양만큼을 갖고 있는 물체가 양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양을 질량이라고 해. 그 질량만큼이 받는 지구 중력의 크기. 지구 중심에서 지구 중력의 크기. 지구가 당기는 힘의 크기야. 그래서 이 양에다가 킬로그램에다가 그죠? 얼마를? 9.8 이거 좀 단위를 쓰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9.8m/s 제곱이라고 하는 일정한 그 가속도로 일정한 지구 중심에서 얘를 당기고 있거든.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만큼 이만큼을 곱해주게 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kg이다. 그치? 그러면 98이라고 하는 뉴턴으로 표시가 되는 거야. 뉴턴은 힘의 단위야. 힘의 단위. 힘, 중력이라는 힘의 단위. 얘가 일종의 무게야. 오케이? 그래서 그 정확하게 말하면 내 몸무게가 나 지금 너 좀 살이 찐 것 같아. 그래서 50kg 나가 라고 할 때 그 50kg는 양의 단위죠.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양의 단위야. 그지? 질량의 단위야. 질량의 단위. 얘는 질량의 단위. 그죠? 근데 선생님 무게는 중력의 크기라면서요. 그죠? 무게는 중력의 크기라면서요. 무게는 중력의 크기. 힘의 단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얘를 곱해줘서 그지? 이 뉴턴 값으로 표현해야 정확한 몸무게를 나타내줄 수 있는 그 과학적으로 명명되는 게 맞는데 자 이게 지금 이만큼 있으면 그죠? 이만큼 있으면 얘 말고도 또 뭐로 나타내냐면 그냥 내가 10kg의 양을 갖고 있을 때 중력의 단위를 뉴턴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약속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킬로그램 힘이라고 하는 무게의 단위라고 하는 또 다른 단위가 있어. 너무 귀찮잖아. 얘를 계속 9.8을 계속 곱해주기가. 그치? 그래서 10kg의 양을 갖고 있는 물체가 받는 중력 크기, 지구 중심에서 중력의 크기를 이 킬로그램이라는 건 질량 단위고 킬로그램 힘, F가 써져 있는 킬로그램 힘은 중력이라는 거야, 힘의 단위. 그치? 근데 얘를 그대로 그냥 숫자 10만 써줘도 내 몸무게가 이만큼이에요. 10kg 질량만큼을 갖고 있는데 내가 받는 중력의 크기가 10kg 힘이에요. 이렇게가 정확한 몸무게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줄이는 거 좋아하잖아. 우리 되게 줄이는 거 줄임말 요즘 뜨는 줄임말 뭐 있지? 테토남? 테토녀? 애견남? 또 뭐 줄이냐 너네 요즘? 줄이는 거 많이 줄이던데. 뭐 있었는데? 뭐 전매추? 저녁 메뉴 추천. 그지? 전매추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이제 줄여서 얘기들 많이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킬로그램 힘
킬로그램 힘이라고 하는 힘의 단위를 쓰기 귀찮았던 거야. 그래서 그냥 10kg야 10kg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지? 관용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50kg이라면 그럼 좋겠어요. 자, 이미 오래된 지 오래야. 50kg이라면 50kg의 양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게 중력에서 받는 힘의 단위, 내 무게의 단위는 킬로그램 힘이 맞아. 50kg 힘이야. 50kg 힘이야. 뭐 30kg 힘이야. 뭐 20kg 힘이야. 이런 무게의 단위가 킬로그램 힘이라는 명칭까지 가야 제대로 된 몸무게의 표현이야. 그 양을 갖고 있는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 근데 뒤에 킬로그램 힘까지 쓰면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관용적으로 한국에서는 아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마 과학을 공부한 친구들은 왜 무게의 단위를 쓰는데 내 몸무게가 10kg야 아니면 51kg야 26kg야 이렇게 킬로라고 하는 양의 단위를 쓰지? 라고 의아했었을 거야. 이제 알았죠? 의아했던 부분인 거. 근데 의아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나름대로 관용적으로 줄여서 쓰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맞는 말이기도 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 근데 그렇게도 관용적으로 쓰더라. 그지?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는 점액추나 테토녀나 이런 것처럼. 그죠? 여기 힘이 생략된 거야. 얘는 킬로그램 힘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한 무게의 단위야. 그지? 근데 힘자를 붙여주기 귀찮아서 킬로그램 F 뭐 이렇게 붙여주기 귀찮아서 줄이다 보니 내가 갖고 있는 양만큼이 받는 중력의 크기. 실제는 제가 50은 더 나가죠. 아무튼 그러는데 이렇게 무게의 단위가 되더라 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뉴턴이라고 하는 거 뒤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이 뉴턴이 무게의 단위더라. 아 너는 무게의 단위더라. 그죠? 너라고 하는 것도 무게의 단위더라. 중력의 크기에 대한 단위더라. 그지? 그 단위를 잘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고일통합과 수능 보는 세대잖아. 그지? 통합과학의 제1 첫 번째 1학기 거에서 측정과 측량이라고 해서 과학적으로 서로 소통되는 단위, 어떤 전류의 세기는 어떠한 단위를 써서 나타내고 전압은 어떤 단위를 써서 나타내고 그런 약속들을 어느 정도 외우고 얘를 변환할 수 있는가를 물어봐. 여러분이 이제 3학년 공부하다 보면 아마 너네 그 소금 물의 농도나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수학에서 산수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뭐 거속시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이제 좀 나오잖아. 연산할 때 계산할 때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에 36km를 가는 차가 있다. 그지? 그럼 얘를 초당 얘가 몇 미터 가는 건지를 단위를 환산하도록 물어보는 거.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또 고일통합에서 조금 더 확장돼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약속들을 배우는 거야. 아 너는 이렇게 1시간당 킬로미터를 가는 거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의 단위를 초로 바꾸고 킬로그램의 단위를 미터로 바꿔서 이런 단위에 해당하는 속도로도 나타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야. 약속들을 배워가는 거니까. 이해됐지? 지금 압력 얘기하다가 조금 멀리 가긴 해서 근본적인 것들 좀 건들다 보니까 멀리 가긴 했는데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건 그치? 압력이라고 하는 걸 지울게요. 그리하여 모든 물체가 받는 뭐 이렇게 접촉 면적에 의해서 눌려지는 그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접촉 단위 면적당, 단위 접촉 면적당 그 물체의 질량이 아니에요, 무게예요. 그죠? 질량이 아니라 무게에 관한 것들을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 물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아이가 접촉한 면적이 좁아요. 그러면 눌려지는 압력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여기가 좁아. 접촉한 면적이 낮아졌어. 무게는 똑같아. 아까워. 근데 얘가 좁아. 그러면 얘와 얘는 무슨 관계야 지금? 비례야 반비례야? 그치 반비례잖아. 그럼 무게가 좁으면 압력이 높게 느껴지는 거지. 이런 걸 실생활에 좀 이용하죠. 어제 배웠어요? 이런 거? 뭐 있었어? 어떤 거 있어? 실생활에서 느껴본 것 중에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 물체인데 얘를 접촉 면적을 좁혀가지고 압력을 세게 해서 뭔가 효과를 더 가는 거. 너네 삽질 안 해봤지? 삽질. 삽 알아? 삽? 그 군대 가시면 군대든 뭐든 그렇게 너네 그런 거 할 걸 어릴 때? 그 호미즈 같은 거 안 해봤나? 감자 케이크 안 해봤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감자나 고구마 이제 유치원 했는데 여러분이 기억 못할 수 있어. 여러분의 어머님들이 이제 유치원 보내면 알아서 체험 활동들을 다 보냅니다. 주말 농장 같은 거 보내서 막 이렇게 하고 갔고 근데 아주 오래전 일이라 나의 저 무의식 저 한켠에서 이미 기억이 지워졌어.
그때쯤에 아주 애걸복걸했던 남사친도 있었을 건데 그것도 기억에 다 지워져서 지금은 현재 남친이 중요하니까 기억에 지워진 거고 옛날에 그런데 가서 이제 놀면 막 그 흙 파버라고 하거든. 감각놀이나 이런 거 키운다고 할 때 그럼 이렇게 캐내는 호미가 있고요, 그죠? 근데 이제 넓적한 네모난 삽이 있고 약간 뾰족한 삽이 있어요. 뭐가 흙을 팔 때 훨씬 더 효율적이겠어요? 그지? 뾰족한 거,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송곳 같은 거, 그죠? 되게 접촉면적이 좁으니까 엄청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촉면적을 좁혀서 압력을 똑같은 무게더라도 효과를 더 높인 거. 반대로 압력을 분산시키려고 하려면 접촉할 면적을 높여가지고 압력을 낮게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게 일상생활에 있을까? 어저께 했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해보게. 어저께 이것도 했을 것 같은데, 그죠? 뭐 어떤 거 있어? 접촉 면적을 넓혀가지고 압력을 분산시키는 거야. 더 적은 압력이 느껴지도록. 네, 스키나 스케이트 또는 그 뭐 혹시 땡땡 얼어있는 빙판에 내가 혹시 그지 해빙기 때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때쯤 거기서 살짝 놀다가 그지 약간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와야 돼? 기어치 굴러야 돼 이렇게 굴러야 돼 얼음판 위에서. 안 굴르고 그냥 걸어 올려가면 툭툭툭 내 무게 때문에 더 깨져서 나는 이제 뭐 생존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오히려 얘를 높여가지고 압력을 낮춰주는 경우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더라.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어저께 해주셨을 거고 그거를 답을 달고 우리는 그렇다면 기체의 압력에 대한 보일 법칙하고 샤를 법칙을 오늘 배울 건데 보일 법칙부터 야금야금 들어가 볼게. 자 일단 1번에 OX 문제요. 첫 번째 O일까요? X일까요? 나서 X입니다. 자 힘의 크기가 같으면 위가 같잖아요. 방금 설명했죠? 압력 접촉할 면적이 클수록 압력은 낮아진다. 반비례 관계야. 아래 분모랑 여기는 반비례. 분자랑 요 위는 비례 관계. 그죠? 비례, 반비례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비례. 그죠? 너무 비례. 얘가 일정할 때. 그죠? 근데 얘가 똑같을 때 여기하고 여기 관계는 반비례. 이 정도는 아시죠? 혹시 몰라서 적어드렸고요. 자, 2번. 기체의 압력은,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막 움직이는 얘네가 벽면에 충돌하는 정도를 기체의 충돌 횟수를 기체의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면적의 용기의 벽에 작용하는 힘이 맞습니다. 충돌 횟수가 기체 압력. 자, 기체 압력은 아래쪽입니까? 아니에요. 사방팔방입니다. 그죠? 항상 모든 방향 X예요. 자, 충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커지겠죠. X죠. 우리 뭘로 보고, 그죠? 그래서 1번 답은 XO, XX입니다. 자, 2번에 가하고 나가 있어. 가하고 나가 있는데 두 개.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른가만 비교할 수 있으면 이제 어떤 포인트를 찾아갈 수 있거든요. 가나. 두 개 차이점. 왼쪽 맨 1번은 물이 있냐, 비어있냐 이거죠. 그래서 힘의 크기에 의한 압력의 차이를 보는 거, 나가 압력이 크겠죠. 그죠? 접촉 면적이 있는데 물이 더 들어있어서 무거워요. 나가 더 무거워요. 1번은 나가 더 무거워서 나가 압력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가나들 중에 똑같은 무게죠. 근데 접촉 면적이 좁네. 나가 훨씬 더 압력이 크겠죠. 그죠? 오케이. 자, 둘 다 나가 더 압력이 큽니다. 자, 3번. 압력을 작게 하는 거 작, 크게 하는 거 크. 자, 스키 넓어요. 스키 타본 적 있어요? 있어요, 스키? 없어요? 아, 또 요즘은 스키를 또 안 타더라고. 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 내가 한번 나의 경험담을 얘기해주면, 스키 타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만 아플 것 같은데 온몸이 아픕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여자들은 근력 운동을 잘 안 하잖아요. 평상시 우리가 무거운 스키 하나 이제 거기서 렌트해서 신거든요. 스키화도 렌트를 하고 긴 스키도 렌트를 해요. 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키 폴대도 빌려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춥잖아. 추우니까 이제 이거저거 떼어낸다고. 내 몸의 무게도 무거워졌는데 걔네 장비를 들고 슬로프가 있는 데까지 이제 일단 끼엄끼엄 가야 돼. 근데 안 해봤던 형태의 운동이기 때문에 평상시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막 마찰력이 너무 적어져가지고 내 몸을 끄집기도 힘들다고. 거의 이제 막 엄청나게 많은 힘을 줘야 안 미끄러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힘을 엄청 쓰고 있는데, 그래서 스키를 잘 타면 몰라. 이제 저희가 스키를 처음 배웠던 게 어떤 형태로 배웠냐면, 우리 언니가 스키를 이제 잘 배운 것도 아니었어. 언니의 친구가 연예인 친구였는데, 그 연예인 친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분이 있는데 둘만 가긴 좀 뭐하다, 같이 가주라 해서
이제 모든 비용을 다 그 언니가 대고 이제 우리는 꼼사에 따라갔는데 좋을 수 스키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갔어. 근데 그 언니는 좀 알고 있었던 거야, 스키를 어떻게 타는지를. 근데 우리가 이제 강사에게 제대로 배운 게 아니잖아. 그러면 스키의 기본은 뭐냐? 슬로프 타고 올라가서 브레이크만 잘 밟으면 돼. 브레이크 알지? 이제 피자 케이크를 생각해. 피자가 이제 A라인이잖아. 그러니까 피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딱 썰어서 먹는 그것처럼 그걸 잘 기억하면 이 허벅지 힘을 이빠이 굉장히 많이 줘가지고 뭔가 내가 앞으로 쏠릴 것 같아 그러면 브레이크만 계속 잘 밟아서 내려가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래 밑바닥에서 브레이크 잡는 연습만 겁나 하다가 또 위에 올라가면 실전은 그게 아니잖아. 경사가 있고 내 몸무게가 있고 그러니 관성에서 엄청 빨리 내려가잖아. 근데 절대 활강은 하지 말래. 활강이 뭐냐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직진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직진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 처음에는 내려가려다가 내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못 밟으면 계속 그냥 넘어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활강을 하지 말라니까 S라인으로 타려고 하다가도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 계속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초급 라인인데 이러다 죽겠다 싶으면 계속 굴렀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근데 이제 구르면서 배우는 거래, 그 언니는.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비용을 다 내긴 했지만 뭐 이렇게 몸으로 배웠어. 진짜 말 그대로 실전으로. 그러니까 하도 우리 언니랑 나랑 계속 구르고 이렇게 위에서 구르니까 짠해서 슬로프 같이 탔던 그 남자 좀 지긋하신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 같았던 그 어르신이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둘을 거기 위에서 위쪽에서 강습을 해줄 거야. 아니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밟으라고. 그래갖고 겨우 브레이크를 밟는 법을 아니까 이제 좀 탈만하니까 이제 끝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하고 이제 들어갔지. 그래서 밤은 따뜻하지, 막 안은 땀으로 범벅되어 있지. 한번 샤워하고 났더니 죽겠는 거야. 그래서 좀 자야 되겠다 싶었더니 일어났더니 어때? 너네 운동회 안 하다가 운동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막 달리고 나면 막 종아리 땡땡 붓고 온몸이 막 아프잖아. 죽겠네, 아주 뒤지겠어.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공짜가 좋다고 다 그냥 그렇게 몸으로 배우시면 안 돼요. 일단 그냥 강습을 다니시는 게 딱 좋다. 근데 한번 배워놨더니 그 다음부터 다 다니긴 했는데 근데 아무튼 힘들어요. 스키가 좀 힘듭니다. 여러분도 배울 기회가 있으시면 제대로 돈 내고 이제 간단하게 배우셔요. 안 그러면 진짜 활강하다가 정말 크게 다치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내 몸무게 나만 다치면 다행인데 막 가는 사람 앞에 그래서 비켜 해도 못 비키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뒤에 보이지도 않는데 앞에 타고 있는 사람들 큰일 나요. 그래서 꼭 배우고 타시면 재밌습니다. 자, 아무튼 3번. 그래서 스키는 바다 면적이 넓어요. 그죠? 압력을 작게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자, 뼈 조각에 맞는 건 크게 하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눈이 얼어있는 산을 올라갈 때 아이젠 알죠? 아이젠. 등산화에 아이젠 끼거든요. 그러면 미끄러움을 좀 덜하기 위해서 압력을 크게 해주는 겁니다. 네, 압력을 크게 해서 내 몸무게에서 딱 받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 자, 아래 4번이요. 자, 내가 풍선을 불었어. 그러면 내가 불어놓은 입김 때문에 기체의 수가 많아지죠. 그럼 기체의 수가 많아질수록 벽면에 충돌하는 압력이 커지면서 기압이 커지죠. 그 커진 기압에 의해서 내부에서 기체들이 밀어내는 힘이 크다 보니까 풍선이 부풀려지는 거야. 외부도 물론 대기압이 있는데 그 대기압을 이길 만큼으로 기체 수가 많아지니까 풍선이 부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지하실 건 기체들이 존재하는 내부 공간의 내부 압력 또는 그 기체의 바깥에 막혀있는 바깥 공간의 외부 압력 두 개를 구분해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체의 수가 후후후 불수록 기체 풍선 내부에 있는 내부 압력이 더 많이 충돌하면서 내부 압력이 증가하니까 외부에 있는 대기압을 이길 만큼으로 내부의 압력이 증가해서 부풀려지는 겁니다. 내부 압력, 외부 압력 바꿔서 두 개로 생각하시면 안쪽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고무풍선의 속 압력, 즉 내부 압력이 증가하니까 풍선이 부풀어 오더라. 풍선 모양의 부풀어 오는 까닭은 기체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사방팔방으로 같이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체 압력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예를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온도계, 압력 이용하는 걸까? 접촉식 온도계. 어디 압력 가는 거니? 아니죠. 얘는 그냥 우리 피부 표면에 흐르고 있는 온도를 여기 이제 온도 센서 장치가 읽어줘서 느껴주는 접촉식 온도계라 온도 열 에너지에 의한 거예요. 걔는 기체의 압력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정비용 공기 주머니, 혹시 알아요? 휴대해서 다니는 건데 차를 약간 앞부분에 바퀴를
뭐 도로면으로부터 좀 띄우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발로 밟아가지고 얘를 약간 띄우는 고무 패드 같은 게 있어. 그 발로 밟아가지고 거기다 공기를 불어넣어서 둥둥둥 띄워주니까 바닥면에서부터 바퀴 두 개가 약간 들릴 수 있는 그런 게 자동차 정비용 공기 주머니. 맞겠죠? 니은? 그다음 구조용 안전 매트도 그죠? 거기 이제 뭐 이렇게 공기를 빠른 순간에 기계를 이용해서 푹푹 풀어서 붕 띄워주니까 그지? 뭐 이렇게 누가 다이빙을 하더라도 이제 얘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디귿 그다음에 리을까지 니은, 디귿, 리을까지가 기체를 이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숙제 확인했고요. 그럼 오늘 48쪽 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었어요? 괜찮죠? 그죠? 자, 그러면 또 재미있는 줄임말 없냐? 페토녀랑 애기남 말고 내가 알아둬야 할 것. 요즘은 저도 인스타를 좀 하거든요. 요즘은 내가 하나의 나름 목표가 좀 있긴 하는데 근데 우리 학원 입시탑 인스타 검색하면 이제 제가 주로 편집한 영상들이 좀 올라오긴 한데 그렇게 영상미가 많진 않아요. 애들 사진이랑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올리는데 그 욕심이 하나 생긴 게 요즘 인스타 알고리즘이 계속 나를 초대하고 있는 거야. 근데 동방신기 아니? 유노 그 알지? 그 노래 또 리슨 하면서 이건 첫 번째 레슨, 이건 두 번째 레슨. 언니 모르는 거다. 이건 세 번째 레슨이라고 하는 동방신기 진짜 옛날 꽃나비 노래인데 아니 그 알고리즘이 떠서 계속 그걸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자기네들 시기에 맞춰서 막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걸 방학 개강 일자랑 그 날짜에 맞춰서 한번 할까 아니 너무 바쁘니까 이게 약간 욕심이 솟구치지만 이제 뭐 하고 있죠. 갑자기 알고리즘이 초대해줘서 그잖아 막 꾹꾹 박혀. 그리고 요즘 그 소다팝 그거 아직 내가 넷플릭스를 보지 못했지만 도대체 한번 연휴쯤에 제가 한번 보려고 지금 너무 바쁘지만 재밌어요? 봤어요? 아 그래요? 어떤 느낌이에요? 요즘 또 견우와 선녀인가? 그것도 많이 본다 하더라고 애들이. 그거보다 소다팝 훨씬 더 재밌나? 어때? 봤어? 소다팝? 그래 어떤 뭐 이렇게 혹시 스포야? 내가 물어보고서 여러분이 얘기를 하게 되면 스포일러가 되는 거야 오징어 게임처럼? 그래서 얘기 안 해주는 거야 혹시? 아니 그냥 쏘쏘한 건가? 어떤 느낌이야? 뉘앙스라도 대충 얘기 좀 해줘봐. 그냥 보면 알아? 잘생긴 애들이 나와? 애니메이션 그래 알았어. 그냥 보면 알아. 알겠어. 그래. 요즘 잘생긴 연예인은 누구지?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약간 여자 어르신 세대에는 여전히 차은우 아닌가? 지금은? 차은우보다 더 잘생긴 애들 있나? 누구냐? 용복이도 잘생기긴 했더라. 용복이도 좀 잘생겼고 용복이 말고 또 더 잘생긴 애기나? 내 눈에는 용복이가 좀 잘생겨서 차은우랑 용복이가 또 추천해줄 만한 또 남자 톨 있으면 알려줘요. 나도 좀 아이네.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는 괜찮아? 저기 야구에 미친 여자 한 명은 김도영이가 그렇게 잘생겼다던데 난 모르겠고 그냥 김도영이 약간 공룡상 아닌가? 약간 키 크고 그냥 야구를 워낙 잘해서 미안해요. 자 이건 좀 잘라야겠다. 야구를 잘하니까 또 그래 보일 수 있긴 한데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있어요? 있는데 솔직히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야. 솔직히 봐서 있죠? 없어요? 아이돌 안 좋아해요? 현실 남자가 좋구만. 현실적이 아주 좋아. 뭐 지금 그 주변에 이렇게 괜찮은 잘생긴 남자 있어요? 학교에 있어요. 언니 학교 어디였지? 성덕 중인데? 아닌가? 저요? 하나중. 언니는 하나중인가? 지미 성덕 중 아닌가? 네. 그지 학교가 다르구나. 네. 하나중에 잘생긴 사람 있어요. 3학년에. 그래요? 3학년에 또 3학년 선별조 2년 괜찮아. 넘어갈 수 있어. 그래. 하나중 3학년 중에 잘생긴 남자? 우리 학원에 다니는 남자애들 중에 없는데? 비비안 넌밖에 없는데? 누가 잘생겼지 하나중에? 하나중 애들 좀 다니긴 하거든. 어때 여기 운남중 괜찮아요? 근데 잘생긴 선배가 없어요. 없어요. 잘생긴 선배가 없어요. 동기 중이라도 같은 학년 중이라도 있을 수 있잖아. 눈을 씻고 잘 찾아봐. 있을 수 있다고. 있을 수 있어. 잘 찾아봐. 그래 또 궁금하네. 또 잘생겼다는 게. 언니의 잘생김의 수준은 그 기준치는 뭔지 궁금해서. 제가 애들 중에 눈 제일 높아요. 높아요. 어떻게
약간 그 어떤 상을 좋아해요? 또 이런 얘기로 또 우리가 한참 갈 수 있는데 간단하게 조금만 조사하게 우리의 또 그 기준이 또 비슷할 수 있잖아. 약간 그 원빈상을 좋아한가요? 원빈 모를 수도 있겠다. 그냥 연예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슷한 얼굴. 원빈이랑 현빈을 모르는 건 아니지? 몰라요. 몰라. 몰라. 얘네 TV도 안 보나 봐. 그래? 그러면은 BTS는 알아? BTS도 몰라 혹시? 들어본 적 있는데 오! 그 오 신기한 잘 얘기다. 몰라. 완전 신기한 얘기인데? 진짜? BTS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아니, 멤버를 다 몰라요. 나보다 모른다고? 와 신기한데 언니? 존경해요. 리스펙트. 와. 그래요? 나도 그 용복이를 탄 지 얼마 안 돼요. 필립스를 알아내린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뭐 쇼츠나 인스타 보다 보면 나오잖아. 잘생긴 애들 나오니까 이제 걔 좀 잘생기긴 했네. 누가 이렇게 계속 멘션하니까 보긴 하는데 그래요? 그럼 이제 그래 언니가 하는 연예인은 그러면 아빠? 아빠가 최선이야? 그래? 혹시 그래? 그럼 이병헌도 모를까? 몰라요. 드라마도 안 봐? 네, 시간이 없어요. 그래? 언니 완전 천연기념물인데 완전? 그래? 그럼 눈이 높아? 실물 남자를 좋아해? 진짜 궁금하긴 하네. 혹시 나중에 사진이나 인스타에서 이렇게 너의 어떤 기준치 궁금해. 그러니까 아랍상을 좋아하는지. 지창욱도 몰라? 네. 신기하네 또. 손석구도 몰라? 네. 오! 효다! 오! 언니 리스펙트. 와 대박이네. 야 근데 영화는 볼 거 아니야? 영화도 잘은 안 봐요. 저는 넷플릭스 아니 뭐 추석이나 명절 때 어르신들하고 같이 앉아서 영화 보잖아. 안 봐요. 저는 안 봐요. 그럼 그 시간에 언니 뭐해? 언니 지민이랑 계속 토킹만 봐세? 그 시간에도? 네. 와 안 되겠네. 야 너 세상의 전부는 박지민이야 그러면? 아니 이 친구의 그 앞 시간대 오랫동안 다녔던 친구가 소개해줘서 이 친구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대는 달라. 걔는 좀 진행을 했고 이 친구는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는 사이여서 그래. 박지민인데 남학생 아니야 여학생이야. 그래서 둘이 막 서로 맨날 통화하고 막 그런데 어머니 피셔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 피셔요. 뭐 박지민이 말한 게 전부 세상의 전부면 너무 편협한데? 너무 세상이 편협해지는데? 그래? 지민이는 그럼 좀 연예인 좀 아나? 지민이도 모르나? 지민이도 거의 오늘 수업이 10시까지. 지민이도 아이돌은 관심 없는데 약간 신기하네. 현물이 났다. 현피가 났다. 네. 현피가 났다. 그래. 좀 근처에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 그래. 하나 중 3학년 남았어. 궁금하구나. 언니는 어떤 상을 조금 땡겨? 필립스? 좀 넘사벽이긴 하다. 좀 필립스. 이게 현실에 있기는 어려운 얼굴이잖아. 언니 찾아봐. 인스타에 찾아봐. 필립스는 알아요. 알아. 또 필립스. 얼굴만 알아요. 얼굴만 알아. 나도 잘은 몰라. 얼굴만 알아. 요즘 삼성 그 광고하고 있어서 그 정도만 알아. 제가 삼성 광고를 하네. 좀 어떤 스타일이 좋아요? 저 딱히 안경이고 그냥 딱 봤을 때 잘생기고 쳐가지고 꽂혀가지고 누구였지? 너네 기억나냐? 노래를 또 부르기가 또 있었잖아. 그 아이돌 중에 투어스에서 괜찮다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저 플러스 도훈이요. 도훈이는 그냥 만인의 그냥 뿅뿅이죠. 키 크시죠? 지금 이 나이 때는 키 크고 잘 마르고 스키냐고 얼굴 잘생기면 눈썹이 진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약간 이제 샤방한 스타일, 댄디한 스타일. 언니의 또 기준은 되게 궁금하다. 이렇게 어떻게 기준치화 시킬 수 없어서 저거 더 궁금한 것 같아. 자, 우리 보일 법칙 들어갈 건데 지금 계속 썰 풀다가 우리 서로의 이제 어떤 이상형 간틀 털다가 시간이 좀 흘렀는데 자 일단 개요를 설명해주고 본격적으로 쉬었다가 와서 할 건데 기체의 부피 변화에 대한 법칙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일이라고 하시는 분하고 샤를이라고 하시는 분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생각 한번 해볼까? 기체가 있어. 이 기체의 부피가 천년만년 이만큼의 공간을 그대로 유지할까?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펌프나 이렇게 막 압력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공기 또는 풍선을 내가 힘을 이렇게 가하면 얘가 차지했었던 공간이 빵 터지기 전까지는 공간이 찌그러지잖아. 그지? 외부에서 압력을 가했을 때. 그래서 이 내부의 기체들이 존재하는 그 공간의 크기가 외부에서 압력을 가했을 때는 변하기도 하네. 오케이? 근데 그것만 기체의 부피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얘를 만약에 기체를 이렇게 놔뒀을 때 가열을 해줘. 그러면 어때? 이렇게 열을 가해서 우리 열기구 어때요? 그 봐본 적은 있죠. 인스타나 쇼츠에 보면 이렇게 큰 열기구에다가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바스켓 같은 거에 탔어.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가운데다가 막 가열을 해주잖아. 근데 그 큰 바스켓을 태우는 건 아니잖아. 그 큰 바스켓에 약간씩의 열을 줘서 가열을 해주다 보면, 그지? 얘가 이제 둥둥 위에 떠오르죠. 사람을 탄 채로 떠오른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안에 있었던 기체의 부피의 변화에 의해서 어떤 부력을 작동시켜서 얘를 올라갈 수 있게끔 해준 형태잖아요. 기체들의 공간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샤를이라고 하시는 분은 외부 조건, 압력은 일정할 때, 압력에 의해서도 기체 부피가 달라질 거라, 압력은 일정할 때 외부의 온도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처음에 있던 기체 부피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를 데이터화 시켰어, 수치화 시켰어. 그래서 온도에 따라 기체 부피가 달라진 조건을 이제 수치화 시켜서 공식화 시켰고요. 그것도 그래프로 볼 거야. 또는 보일이라고 하신 분도 생각을 해봤을 때 온도에 따라서도 기체의 부피가 달라지거든. 근데 뭐 온도 변화는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온도가 변화되지 않고 이때도 10도씩, 이 다음의 상황도 10도씩, 저 다음의 상황에서 똑같이 10도, 10도, 10도라고 하는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를 시킨 상태에서 왜 온도에 의해서도 기체 부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온도는 일정할 때 어떻게 외부 압력에 따라 기체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수치화시켜서 공식화 하신 분이 있어요. 이 두 개에 대한 걸 오늘 배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먼저 보일 법칙부터 먼저 배울 겁니다. 온도는 일정할 때 외부 압력은, 여기서 말하는 압력은 외부 압력이야. 내부 압력이 아니라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그 내부 압력이 아니라 외부 압력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부피가 달라질 것인지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그게 48쪽에 있거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일 법칙 그래프 내가 칠판에 쓰고 그걸로 바탕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지? 자, 항상 여러분이 뭘 생각하면 된다면 그래프 분석에서 여기 이 왼쪽에 해당하는 그래프에서부터 여기를 볼 게 아니라 얘가 X축 하니까 Y축 한다라고 보면 조금 더 수월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기압 상태, 어떤 밀폐되어 있는 공간 안에 일기압 상태에서 피스톤, 여러분 그 책 48쪽에 그림을 보시면, 자, 피스톤에 지금 공기들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 담겨져 있는 상태에 내가 눌러주고 있는 힘이 여기가 이제 막혀 있었을 거고, 눌려주고 있는 힘이 1기압 정도라고 하는 이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압 장치가 있어요. 그랬었을 때 여기 안에 틀어쳐져 있는 공기 부피가 60ml였다. 오케이? 근데 이제 얘를 내가 외부의 힘을 이빠이 많이 줘가지고, 그죠? 얘 딱 반튼, 그러니까 2기압만큼의 힘으로 슉 밀어줬더니 이 기체 부피는 얼마가 되더라? 여기서 말한 것처럼 딱 30ml가 되는 공간에서 딱 멈추더라.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이 똑같은 얘네들을, 그죠? 동일한 얘네들을 더 프레셔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훨씬 더 세게 3기압만큼의 힘으로 푸시를 해줬더니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얘가 멈춰주는지 봤더니 20ml에서 멈춰주더라는 거지. 오케이? 30ml. 그래서 요 기체의 외부에서 내가 제공해준 압력의 변화를 놓고 생각을 해보니, 자, 처음에 1기압만큼일 때는 60ml 정도의 기체 부피였어. 그죠? 근데 기압을 외부 기압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외부 기압이야. 외부 기압. 외부에서 이 기체의 부피를 준 외부 기압이야. 외부 기압을 2배만큼 증가를 시켜줬네. 그지? 그랬더니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내부 이 기체의 부피는 얼마로 어떻게 변화됐어? 60ml에서 30ml로 얼마로 어떻게 된 거야? 2분의 1로 줄었죠. 그러니까 2배 줄었어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분수식으로 반비례 형태로 표현해. 늘어났다 라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2배로 표현하는 거야.
우리 한국어로 표현할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 2배 감소했어요. 그죠? 뭐 3배 감소했어요 라고 하는 게 어차피 감소의 표현이니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감소는 반비례 형태의 표현을 써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2분의 1배로 감소했어요 라고 하는 걸 맞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맞다. 2배 감소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2분의 1배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외부 기압이 1기압 정도였었을 때 60ml FP를 차지하고 있었던 아이였는데, 외부에 내가 기압을 더 세게 해주는 장치들로 프레셔를 줬더니, 그래서 기압이 2배 증가하니까, 그죠? 외부의 기압이야. 프레셔, 바깥에서 기압을 준 거잖아, 압력을. 그죠? 그랬더니 기체의 내부의 공간의 부피가 얼마가 될 때까지, 처음보다 2배로 2분의 1배로 줄어들 때까지, 그죠? 감소할 때까지 줄어들더라. 그럼 여기서 퀘스천 조금 더 나아가 볼게. 그러면 이 1기압이었던 이 60ml였던 얘를 내가 더 프레셔를 줘가지고 3배 정도로 기압을, 외부 기압을 증가를 시켜줬어. 3배. 그랬더니 3배일 때는 언제 시점에서 딱 멈췄어? 얘가 압력을 줘서 이렇게 내면 압력의 평형 상태일 때 어디만큼에서 기체 부피가 얼마였을 때 줄었어? 기체 부피가 20ml 할 때 줄었어. 그죠? 처음에 기체 부피가 60이었는데, 그지? 얼마만큼 준 거야? 60에 대해서? 그지? 3분의 1배로 줄어드는 시점에서 멈춘 거지. 그쵸? 어떤 관계가 있어, 지금? 2배 외부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 부피는 2분의 1배 줄고, 그죠? 3배 기체 압력이 증가하면 원래 처음에 기체 부피에서 그 안에 내부 공간의 기체 부피가 얼마로 준다고? 3분의 1로 주네. 그지? 연결된 형태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기체 부피가 1기압이었는데 얘를 외부 압력을 점점 증가해줘서 4배로 증가시켜 주니까, 그지? 4배. 처음에 1기압일 때 그 기체 부피가 60이었는데 4배로 기압을, 외부 기압을 증가를 시켜주니까 어느 시점일 때까지 쭉 줄어들다가 멈추게 되더라. 평형이 60이었었는데 얼마일 때 멈추게 되더라. 여기가 지금 15죠. 20하고 10 사이에 15ml가 될 때만큼쯤에 멈추게 되더라. 그럼 6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몇 배 차이가 나? 15는? 4분의 1 아닌가? 맞지? 그래서 외부 기압이 2배, 3배, 4배 증가할수록 처음 기체 부피에 대해서 2분의 1배 또는 처음 기체 부피에 대해서 3분의 1배, 처음 기체 부피에 대해서 4분의 1배로 점점점 거의 반비례 형태처럼 줄어드네.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지금 이런 형태로 외부 기체의 기압에 따라 부피가 이렇게 감소되어 가고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걸 보일 법칙이라고 해요.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 뭐에 따라? 외부 기압에 따라 기체 부피 변화가 반비례로 줄어듭니다. 2배 증가해요. 외부 기압이 3배 증가해요. 4배 증가해요. 그러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감소해요. 오케이?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보이에 주장한 외부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에 대한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냐면, 처음에 기체 압력이 P야. P0라고 할게.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 기체 부피가 V0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수치는 처음에 기체 압력이 1기압이었으니까 기압을 짧게 써볼게. 1기압일 때, 외부에서 기체가 눌러주는 기압이 1기압일 때, 이 기체 안에 들어있던 기체들이 충돌하는 이 공간의 크기가 60ml일 때, 그래서 P 곱하기 V 값이 얼마야? 60이죠. 그죠? 근데 어떤 시점에서라도 외부 기압이 달라졌을 때 P 곱하기 V 값이 얼마예요? 2기압만큼으로 외부 기압이 증가했어요. 2기압만큼으로. 그죠? 그랬더니 처음에 비해서 2분의 1배로 기체 부피가 줄어들어서 30이 됐죠. 이때의 P와 기압, 이때의 부피를 곱해보니까 얼마예요? 똑같이? 60이죠. 그죠? 나중에 변화됐던 3배만큼 기체 압력이 외부의 압력이 증가해서 기체 부피가 20으로 줄어들었을 때도 이 3과 20을 곱해주니까 60으로 똑같죠. 그죠? 그래서 P 곱하기 V 값은 일정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린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일 법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처음에 기체의 압력하고 기체 부피가 있었는데, 그지? 얘가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P 2기압만큼으로 2기압일 때 기체 부피가 달라져. 그지? 그러면 얘가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면 P0 곱하기 V0는 P 2제곱만큼으로 기압이 증가하더라도 이 Vx와 똑같아.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쉬워요. 미지수가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우린 이미 이거 알고 있어. 이 기압일 때 얘가 60ml였구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기압으로 바꿔지면 얘가 얼마예요? 이거죠. 이 두 개 곱한 거와 이 두 개 곱한 건 항상 값이 일정한 형태로 변화하시니까 이때의 기체 부피는 얼마? 30이구나? 너무 쉽죠? 2배 증가하면 2분의 1배, 3배 증가하면 4분의 1배, 4배 증가하면 4분의 1배. 그죠? 반대로 이제 기압이 감소했어. 그죠? 처음에 기압이 얘를 백스텝으로 물어봐도 똑같겠죠? 4기압만큼이었을 때 처음에 외부에서 눌러주는 기압이 4기압으로 부피가 완전 작았어. 그럼 이 기압을 점점 이제 힘을 약하게 해줘서 외부 기압이 감소돼. 4기압이었던 게 2기압으로, 2기압이었던 게 1기압으로. 외부 기압이 눌러주는 프레셔가 약해지면 이 기체의 부피도 그의 반비례만큼 증가하겠죠. 그죠? 4 곱하기 4일 때는 15였는데, 그죠? 똑같이 60이었거든. 근데 얘를 2기압으로 기압을 눌러주는 힘을 약하게 해주면, 그죠?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외부 기압이 커지냐, 외부 기압이 작아지냐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기체 부피는 달라지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외부의 기압에 의해서 이 공간이 작아지죠. 2분의 1배로. 처음에 기체 부피가 1기압일 때 60이었고 외부에서 눌러주는 기압이 2기압으로 2배만큼 증가하니까 30ml로 공간이 줄었죠 지금. 그죠? 그러면 이 30ml로 공간이 줄었을 때, 자, 방금 외부 기압 조건이 2기압이었어. 외부에서 눌러준 힘이 2기압. 그죠? 그리고 처음에 기체 부피는 60이었고, 그러면 60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 안에 기체가 더 추가로 들어간 거야.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외부의 압력만 점점 더 가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러기 때문에 기체의, 여기서부터 여기로 갈 때 기체의 분자 수는 변함이 있어 없어? 변함없어. 동일해. 외부의 기압만, 외부 기압만 증가시켜준 거야. 그치? 외부 기압만 증가한 거고. 그럼 여기서 물어봐. 그러면 기체들 여기가 차지하고 있는 내부 기압은 어떻게 됐어? 왜 이 A에서 B로 갈수록 내부 기압은 어떻게 된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멈춰요.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자, 어떻게 됐어요? 내부 기압 감소했어요? 내부 기압 증가했어요? 기체들이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그대로 있었어.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외부의 기압을 이 기압만큼 프레셔를 증가해줬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공간의 부피가 줄어들어서 2의 기준으로 반으로 줄어들 만큼으로 여기 안에 10개의 분자수는 그대로 있는 채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는 그대로 있는 채로, 그죠? 공간의 부피가 줄었죠? 그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활동하는 그 정도는 그대로 유지된 채로. 왜냐면 보일 법칙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의 온도에 의해서도 기체 부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온도는 똑같이 여기도 10도씨 여기도 10도씨. 그래서 온도는 일정할 때였었잖아. 외부의 압력만 증가시켜줄 때였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의 온도도 25도씨였다면 이때 온도도 25도씨로 온도는 일정해야 돼. 온도는 동일할 때 뭐만 달라지게끔 한 거야? 기압만 달라지게끔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쭈루룩 그 프레셔에 의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공간의 부피가 좀 줄었죠? 그러면 그 내부의 이 기체들이 충돌하는 충돌 횟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증가했을까요? 증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증가. 당연히 증가하죠. 왜? 공간이 더 줄어드니까. 얼마만큼 증가한 거냐면요, 이 공간이 이렇게 공간이 2배만큼 더 줄어들어서 2배 더 벽면에 똑같이 더 자주 충돌하는 거야. 이 분자 하나하나에 운동하는 정도는 똑같기 때문에 공간이 근데 더 줄어드니까 더 그 벽면에 더 2배만큼 더 자주 충돌해서, 즉 외부의 기압과 내부의 기체들의 기압의 평형 상태. 이 기체들 내부의 기압도 똑같이 2기압으로, 그죠? 이때는 1기압 정도로 얘하고 얘가 밀어주는 힘이, 프레셔가 똑같은 평형의 상태에서 60만큼의 공간에서 멈춰 있었다면, 외부에서 2기압만큼으로 이렇게 증가시켜줬을 때 이 내부의 기체들도 2기압만큼으로 밀어주는 힘이 생기니까 평형의 상태가 돼서 두 개가 멈춘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부피가 줄수록 이 내부의 기체들의 압력은 어때? 기체 분자의 수는 동일하지만, 그죠? 이 안과 바깥의 A의 상황에서 B의 상황으로 갈수록 기체 분자의 벽면에 기체가 벽면에 충돌하는 충돌 횟수는, 이렇게 표현하면 친구들이 몰라라 하더라고. 충돌 횟수는 누가 더 큰가? 여기 지금 A와 B 중에 누가 더 큰가?
B가 더 큰 거야. 그죠? B가 더 2배 더 큰 거야. 이게 지금 외부 기압, 내부 기압이 A와 B 둘 중에 내부 기압이 B가 더 큰 거야. 얘가 2기압이고 얘는 1기압이고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들어. 외부의 압력을 가해서 부피가 줄어들수록 이 내부의 걔네들도 동일하게 평형의 압력 상태에 도달했을 때 멈춰지는 거라고. 되죠? 일단 마찬가지로 3기압으로 외부 기압을 증가하게 되면 공간이 쭈르륵 멈추다가 어느 정도 20ml라고 하는 공간이 될 때 멈춰주는데 얘도 이 기체들이 충돌하는 그 정도에 의해서 내부에서 얘를 3기압만큼으로 받쳐주는 힘이 존재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멈춰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외부 기압과 내부 기압이 평형이 되는 상태에서 멈춰지더라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P 곱하기 V는 일정하더라 라고 하는 게 이게 보일 법칙이고요. 되죠?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러면 선생님 기체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충돌의 수는 A와 B로 비교했을 때 B가 더 충돌할 횟수가 많다라고 얘기했고 외부 기압이 이거니까 외부 기압이 B 조건이 훨씬 더 2배 더 많아요. 이렇게 맞죠? 오케이. 자 그리고 기체의 운동하는 속도를 비교해보세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기체 분자의 운동하는 속도는 A, B 둘 중에 누가 더 운동하는 속도가 더 빠를까? 운동 속도. 여기와 이 A 피스톤, B 피스톤 여기 각각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운동하는 속도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운동 속도. 운동하는 정도. 공간이 작다고 이 A라고 하는 입자 하나의 I가 더 빠르게 움직일까? 더 느리게 움직일까? 아니야. 그 기체의 주변에서 공급받는 열 에너지에 의해서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결정지어지거든. 근데 주변의 온도는 25도, 25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공간만 작아져서 벽면에 더 자주 충돌하는 것 뿐이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A와 B 그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는 어쩌더라? 똑같더라. 운동 속도는 A와 B의 운동 속도는 똑같더라. 왜? 주변의 온도가 똑같으니까. 온도가 25도씨, 25도씨 똑같기 때문에.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온도에 의해서 영향받는 건 기체 분자의 운동하는 속도고 얘를 그림으로 나타낼 때 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많이 나와. 간혹 가다가 이제 여러분 틀린 그림 찾기 잘합니까? 가끔 이제 문제 풀 때 틀린 그림 찾기를 해가지고 풀어야 하는 경우에 문제도 있어요. 난이도가 올라갈 때. 그냥 함정하는 문제 중에서 이 분자가 이렇게 세 분자가 있어. 세 분자가 운동하는 정도를 화살표 꼬리로 나타내. 이렇게 사방팔방 움직일 건데. 근데 이제 맞는 그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그 보일이 실험해준 상황에서 맞는 그림을 고르세요 아니면 틀린 걸 고르세요 라고 할 때 어디다 함정하냐면 기체 분자 수는 똑같이 3개를 줘. 동일하게 공간이 적어져도 밀폐된 공간이었고 기체 분자가 더 증가한 건 아니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화살표를 더 키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 화살표가 이 기체 분자가 갖는 운동 속도야. 화살표가 길면 길수록 더 단위 시간 안에 더 많이 움직인다. 즉 열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서 많이 움직인다는 표시거든. 근데 여기에 화살표에서 운동하는 속도들이 얘랑 꼬리의 길이가 더 똑같아야 되는데 얘가 더 길죠. 그죠? 그러면 마치 여기서 여기로의 표현은 이때는 25도씨지만 이때는 500도씨나 이렇게 온도가 증가한 것처럼 표현해 준 거니까 틀린 거야. 보일 법칙은 온도는 똑같은데 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꼬리의 길이가, 그지? 이 기체 분자가 움직이는 꼬리의 길이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니까 우리 김 모양이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더라 라는 거. 그죠? 그래서 꼬리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죠? 운동 속도는 똑같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해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6번하고 오른쪽에 제가 결제를 살짝 하고 올 거니까 6번하고 7번하고 8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살짝 디테일만 좀 더 할게. 오른쪽 6, 7, 8번 해줘보세요. 6, 7, 8번 오른쪽 언어부터 해줘보세요. 문제 읽으면서 잘 해줘봐. 날씨가 워낙 더워가지고 그래서 당분간도 덥다 하니까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푸셨던 6번부터 한번 확인해 봐드리면 6번에서부터 8번까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일 법칙, 온도가 일정해요. 기체 압력과 부피에 대한 관계입니다. 기체 작용하는 압력이 감소하면
반비례 관계였었죠. 압력과 부피는. 압력이 줄었어요. 힘을 적게 줘요. 그럼 공간의 크기는 늘어나겠네? 증가하네? 맞네요. 부피가 감소해도 기체 압력이 일정한다고? 부피가 감소했어. 그럼 그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감소했다는 거니까 기체가 더 작은 공간에 있네? 더 자꾸 충돌하네? 압력 증가. 네, X죠. 그죠? 일정한 게 아니라 기체 압력은 증가해야 돼. X야. 자, 세 번째.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2배가 됐어. 프레셔가 2배 더 늘어나서 기체 부피는 2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 감소하는 개념은요, 2배라고 하는 한글식 표현으로 많이들 표현하지만 실제 우리 과학적으로는 반비례 관계에서는 감소는 2분의 1배, 3배 감소는 3분의 1배 감소로 표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X예요. 돼요? 이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자주 우리끼리 얘기하는 그런 한국식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OXX예요. 자, 네 번째.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는 보일 법칙으로 설명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잘했어요. 자, 7번, 8번 보니까 7번에 보니 자, 1기압일 때 60, 2기압일 때 30대 압력, 기체가 차지하는 기체의 내부 압력을 말하는 거죠. 공간이 작으니까 B가 더 크죠? 그죠? 부피는 30이지만 공간이 30만큼으로 줄어들었다는 건 2배만큼 기체의 내부 압력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외부 압력이 2기압, 기체 내부 압력도 2기압.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기체 부피 A가 더 커. 그 다음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 이게 보일 법칙의 제대로네. P 곱하기 V는 뭐 하더라? 일정하더라. 어떤 상황에서든 P 곱하기 V는 일정하더라. 그죠? P 곱하기 V는 일정하더라. 자, 8번. A에서 B로 변할 때 기체 압력이 1기압에서 2기압으로 뭐 하게 되면 2배 증가하면 압력은 증가죠. 압력 증가면 부피는 반비례인데 2분의 1배로 감소하더라. 그래서 반비례 관계더라라고 표현하는 게 제대로 된 보일 법칙의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외부의 기체의 압력 변화에 따라서 기체 부피가 달라지는 거. 자, 우리 일상에서 느껴볼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느껴보기엔 쉽진 않을 거야. 네, 여러분 관찰해 본 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혹시 놀이공원에 또 안 갔을 수도 있을까? 놀이공원 가본 적 있어요. 아, 놀이공원 가본 적 있네. 다행이네. 놀이공원 가서 그 풍선 아빠는 엄마한테 사달라고 꼬셔가지고 그냥 아빠가 사줬어. 근데 아빠가 이제 비싸니까 놓치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갖고 놀다 보면 이제 여기 있던 게 빠져가지고 멀리 가요. 그럼 멀리 올라갔던 이 풍선 어떻게 될까? 네, 터져요. 우리 눈에 보일 때 터지는 걸 이걸 찬이네 이렇게 본 적은 없겠지만, 그지? 사라져서 없어졌을 때 그냥 걔가 공간에서 아예 그냥 뭐 어디로 이제 멀리 가겠지만 가다가 보면 외부에 저 위에 4,000km 높이의 대기권에서는 기체들이 거의 누를 힘이 없거든요. 외부 압력이 거의 없어. 그럼 얘가 터지다가 이 그 플라스틱이나 얘네들이 버티는 힘을 못 이기고 터질 거야. 이해되지? 외부에서 눌러주는 기압이 낮고, 그죠? 그러니까 이 기체들은 그대로 차고 있을 때 기체들 그 안에 들어있던 얘네들이 막 더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얘가 터지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저 외부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기체 내부의 압력, 이제 부피가 증가하면서, 그죠? 그래서 멀리 퍼지다가 터지더라. 또는 뭐도 있냐면 스킨스쿠버.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그지? 이제 여러분 깊은 곳에 들어가 본 적은 없겠지만 이제 공기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기포가 이렇게 뻥 나오죠. 그럼 뻥 나왔던 이 공기방울들이 이 해수면과 가까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관찰해 보면 해수면과 가까이 올라갈수록 이 공기방울이 수심 깊은 곳에는 공기방울이 되게 작다가 위로 갈수록 살짝 공기방울들이 더 커져요. 왜? 물이 누르는 기체, 액체가 누르는 수압도 있어요. 물 자체가 누르는 수압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 수압이 위로 올라갈수록 해수면과 가까워질수록 수압이 낮아져요. 대기압력과 똑같이 1기압 정도의 압력만 있는 거고 대기압이 1기압. 근데 물속 깊숙이에서는 물이 누르는 압력 수압도 있어서 이 기포방울이 크게 작았어. 올라갈수록 수압이 낮아지니까 커지다가 동일해지면서 또 물하고 닿아지는 거지. 기포들이 위로 올라갈수록 기포들 덩어리들이 커지더라 라고 하는 걸, 이런 것들도 보일 법칙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외부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더라. 외부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와 관련된 현상에서 나와 있어요. 근데 감압 용기를 여러분이 갖고 실험해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 수 있을 건가는 싶은데, 여기 이제 감압 장치가 있고 진공이 아닌 약간 기체가 들어있는, 약간 후 불어서 약간 집어넣었던 고무풍선도 집어넣고
감압용기에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얘를 압력을 외부로 빼주는 거야. 진공장치처럼, 진공 청소기처럼 그 안에 이 뭐가 풍선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슝, 여기 풍선이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풍선이 있고 여기 안에도 기체들이 들어있겠지. 기체들이 뿅뿅뿅뿅뿅 들어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일정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이 내부의 압력도 있을 거고, 그죠? 밀폐되어 있는 이 공간에 기체들도 들어차서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얘를 푸시해주는 압력이 있겠지. 현재는 얘의 부피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건 이 기체, 이 풍선의 기체의 압력하고 이 공간, 감압 용기의 얘의 압력이 평형의 상태인 거야. 부피 변화가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압력이 서로 프레셔가 똑같은 상태였는데 이렇게 밀폐된 장치로 여기 이 공간에 이 기체의 얘를 빼버렸어. 그죠? 마치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서 얘를 없애버리게 되면 이 풍선은 어떻게 될까? 부피가 그지 커지는 거야. 오케이? 왜? 지금 현재는 압력의 평형 상태거든. 얘네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이 압력의 평형 상태인데 이 기체가 줄어들게 되면 얘를 이렇게 빨아 제껴서 없애게 되면 얘가 기체가 조금 남을 거고 눌러주는 힘이 처음보다 약하겠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얘의 기체들의 압력이 더 영향을 줄 거니까 그 평형의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얘가 부풀게 되는 거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 그게 9번에 있는 문제. 9번 한번 풀어줘봐. 자, 설명해줘 볼게. 자, 보시면 거기 9번에 다음 감압장치에 대한 과자봉지를 넣고서 공기 중에 공기를 빼낼 때입니다. 감압송기 쪽 공기 압력이 감소하게 돼서 과자봉지 속의 기체 압력이 감소하고 과자봉지 안에 있는 기체 부피가 증가하더라. 그죠? 감압용기 안에 있었던 기체를 뺀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지칭하는지 자참 판단해야 돼. 과자봉지가 이미 들어있었고 감압용기가 있었을 때 이 감압용기 안에 있던 기체를 빼게 되면 감압용기 안에 기체의 압력이 낮아져서 과자봉지가 부풀더라. 그래서 감소하여서 기체 부피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하면 감소 증가. 맞죠? 감소 증가. 자, 과제 내드려 볼게요. 자, 과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올 거니까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바로 왔었을 때는 한쪽 내줬잖아요. 일주일 지나서 올 거니까 방금 이미 설명을 좀 어느 정도 했어. 그래서 거기 50쪽 봐봐. 50쪽에 첫 번째 그림 보면 이거 제가 칠판에서 지금 기체의 외부의 압력이 달라지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지만 온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체의 얘네들의 기체 운동 속도는 변함이 없더라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밀폐되었기 때문에 기체의 분자수는 변함이 없잖아. 가나다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충분히 50쪽을 읽어보시면, 복습을 하신다 생각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51쪽을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51쪽 숙제고요. 50쪽 읽어서 51쪽 숙제, 그리고 또 하나 내드려 볼게요. 나머지가 다 지금 54쪽 펴봐봐요. 54쪽. 네. 54쪽을 펴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칠판을 쓰면서 썼던 설명했던 부분이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용 복습 한번 하셔서, 그죠? 54쪽은 55부터 57쪽까지 줬죠. 우리 학원은 답안지를 잘 걷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라도 보고 베끼는 시간에 한 문제라도 제대로 푸는 게 여러분에게 솔직해지는 게 제일 좋을 거니까 답지를 제가 걷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푼다라고 믿고 밀리지만 마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어려운 내용 하니까 바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54, 55, 56, 57쪽, 3쪽, 총 4쪽이네, 4쪽. 어렵지 않았죠? 네, 여기까지.
자, 다음 시간에는 샤를 법칙을 들어갈 겁니다. 자, 해갖고 오세요. 자, 퇴근합시다.